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러지지 않는 마음. 지은이는 이나모리 가즈오. 일본 기업 경영의 역사를 다시 쓴 경영의 신. 그가 27세에 창업한 교토 세라믹, 현 교세라는 현재 시총 약 2조 6천억엔의 대기업으로 1984년에 설립한 다이니 덴데는 시총 약 10조 9천억엔의 거대 통신회사로 성장했다. 2005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2010년 2차 파산에 직면한 일본 항공의 무보수 회장직을 맡아 2년 8개월 만인 2012년에 도쿄 주식시장에 다시 상장시키며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퇴임 후에는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이나모리의 경영 이념과 인생관을 공부하는 경영자들을 위해 세이와주쿠를 설립해 일본은 물론 한국과 미국, 중국, 브라질 등에서 약 1만 명의 후배 경영인들을 배출하였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어 사제를 출연해 이나모리 재단을 세우고 문화, 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하는 교토상을 수여해왔다. 일본의 3대 경영인 중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한 인물이며 2022년 8월 9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훌륭한 리더란 그 집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집단의 목표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리더가 아닙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목표이기도 합니다. 목표라고 해서 매출이나 이익 같은 단순한 수치적인 목표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사원들의 업무에 대한 의욕이나 생활 태도, 올해와 내년 계획, 혹은 더 나아가 장기적인 계획까지 모든 것이 목표에 속합니다. 리더라면 이렇게 다방면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해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그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한 번 생각하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건 잘 될 것 같지 않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처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결과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보이기 시작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바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어느덧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고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게끔 스스로를 이끌어갑니다. 리더라면 이런 과정을 조직의 구성원들과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체된 기업의 구성원들은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해도 성공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세계를 떠올려 봅시다. 강한 팀은 언제나 강합니다. 이기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는 것을 애초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면 그 팀은 반드시 강해집니다. 매번 지는 팀은 이번에도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상은 그 생각 때문에 100% 지고 맙니다. 이기는 습관과 지는 습관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되고 싶다고 강렬하게 원하면 그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곧
염원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사념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사념이 업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강렬히 열망하거나 영혼을 불태울 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의 파동은 밖으로 드러나고 올바르게 올바른 일을 생각하면 그 파동 역시 밖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왠지 좋은 느낌이 들거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마음의 파동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 자체로 강한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머리가 좋다, 논리적이다, 지성이 뛰어나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결국 승패는 거기에서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열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열의야말로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무언가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성과를 강하게 기대하면서 어떻게든 해내고 싶다는 열의와 열정과 생각을 용암처럼 뿜어낼 때 비로소 어려운 문제는 한순간에 풀립니다. 그런 열망은 때로는 행운을 불러오거나 영감을 불러옵니다. 해내고 말겠다는 열망을 꼭 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도 일도 마음속에 그린 대로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생각은 강렬해야 합니다. 잠깐 생각하는 정도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의지가 약한 리더는 경기가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하는 대신 상황을 구실 삼아 목표부터 낮추려 합니다. 계속해서 목표를 낮추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아예 달성할 만한 수준으로 처음부터 확 낮추어 버립니다. 그렇게 나약한 리더 밑에서는 조직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루어내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과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고야 만다는 투철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 더 나아가 직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그들을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지함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영혼으로부터 직접 발현된다고 믿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혼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외침과도 같은 생각.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은 신념입니다. 리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간절한 신념을 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존경하는 철학자 나카무라 덴푸시가 한 말입니다. 새로운 계획의 성취는 오로지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는 마음에 달려있다. 고로 마음을 다해 고고한 이상과 드높은 상상을 강렬하게 품어라. 오로지 열망하라. 고고하게, 굳세게, 한결같이. 마스터 플랜의 성취 여부는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은 떨쳐버리고 항상 그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고고하게,
굳세게, 한결같이. 그리하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기애를 지닌 사람이라도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품고 노력하면 그 바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악한 마음으로 그린 소망은 성취한다 해도 그 결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 반드시 파괴되고 맙니다. 제대로 된 경영자라면 사업을 번창시켜서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자신의 가족들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교세라를 처음 세웠을 때 저는 20명 남짓한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물심양면으로 직원들의 행복을 추구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후로 불황에 흔들리는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라고 수시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는 이타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고 모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린 소망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만이 아닌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 직원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 회사가 성장해서 지역민들도 함께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 어떤 소망이든 강렬하게 원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린 소망일수록 성공 확률은 더욱더 높습니다. 다음은 베다 철학의 한 구절입니다. 위대한 인물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은 결국 수단보다는 그 순수한 마음에 있다. 남을 위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임하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노력을 거듭하다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0년 일본 항공의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항공 운수업의 문외한인 이나모리가 일본 항공을 재건한다는 건 무모한 일이 아닐까, 반드시 2차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일본 항공은 무사히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21세기 초 영국의 계몽 사상가였던 제임스 알렌의 말보다 멋진 표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렴한 사람일수록 다양한 면에서 더 유능하고 부패한 사람보다 눈앞의 목표나 인생의 목적을 훨씬 쉽게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 부정한 사람이 패배가 두려워 발을 들이지 않는 곳에도 청렴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도전해서 간단히 승리를 거머쥐는 일이 적지 않다.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 책임 체제를 명확히 하는 조직으로 개혁을 단행했고, 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리회계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항공이 극적인 재건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려는 순수하고도 올곧은 마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위해,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이른바 대의를 위해 두려움 없이 재건에 도전했고 직원들도 다 함께 애써 주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서 마침내 신이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0여 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며 저는 이러한 경험을 수없이 많이 접했습니다. 기업 경영을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경자도 몰랐던 저는 회사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 나를 믿고 따라와준 사람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한두 시까지 일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며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불현듯 외숙부에 대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외숙부는 종전 후 만주에서 빈털터리로 돌아와 가고시마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나온 외숙부였기에 친척들은 저희는 가방끈도 짧고 지혜도 부족하니 이렇게 더운 날에도 매일 커다란 수레를 끌고 땀 흘리며 장사해야 하는 거야 라고 경멸하듯 말했습니다. 외숙부는 체구도 작았습니다. 그런 외숙부가 큰 수레에 채소를 싣고 추우나 더우나 장사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아마도 외숙부는 경영이라든가 장사라든가 격리 같은 건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커다란 채소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가게를 멋지게 경영해 나갔습니다. 가방끈이 짧든 가진 게 부족하든 그저 묵묵히 일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진리가 그 당시의 어린 제 마음에도 생생하게 와 닿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자연계에는 모두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의 동식물들은 모두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도로의 아스팔트 틈 사이를 비집고 나온 잡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뙤약볕이 내리쬐어 모든 것이 말라버렸을 만큼 물 한 방울, 흙 한 톨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잡초는 뿌리를 내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독하게 그지없는 뜨거운 사막에서도 씨앗은 1년에 몇 차례 비가 내릴 때를 기다려 곧바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후 불과 몇 주 만에 시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사막에서도 최선을 다해 한 생애를 살아가며 자손을 남기기 위해 열매를 맺고 그 씨앗을 땅 위로 떨어뜨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예, 충분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노력하고 있나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라고 묻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하는 것은 자연계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일하려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해나가려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매일 하고 있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일을 의식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고생을 해도
그것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운 좋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그때부터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위대한 발명을 하거나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대충 일해서 위대한 것을 이룩해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한가할 틈이 없습니다. 소인은 한가하면 나쁜 일을 한다는 말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틈이 생기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쁘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잡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선종의 스님이나 수도자는 고행을 하며 자신의 혼을 갈고 닦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러한 수행 과정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잡념과 망념이 떠오를 틈이 없고 이것은 곧 인간의 영혼을 갈고 닦는 길로도 이어지는 셈입니다. 저는 항상 영혼을 갈고 닦으면 그곳에서 이타심이 자라난다고 강조합니다. 영혼을 돌보면 그곳에 선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자비의 마음이 싹틉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과 사람을 위하는 선한 동기로 행동하면 운명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을 다독이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의지력을 붙잡고 지금과는 다른 자신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어리석은 판단에 마음이 기울 때, 마음이 나약해질 때, 자신을 다독이고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 결코 푸념하지 않는 사람,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미래를 위해 희망을 불태우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뒤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언제 굴러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야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족적을 남기자. 일단 올라가 보자. 교세라를 세우기로 결심한 순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다니던 회사를 12월에 그만두고 회사 경영이라는 모험에 나서는 게 두려워 지금의 아내에게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소? 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함께 해준다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성공은커녕 회사 경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청혼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아무도 나를 따라와 주지 않아도 당신만큼은 내 등을 밀어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따라와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당신만큼은 나를 믿고 내 등을 밀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아무래도 겁을 집어먹고 맙니다. 학식을 갖춘 엘리트일수록 정면으로 고난을 헤쳐가려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궁리합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으니 다른 쉬운 길은 없는지 궁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등을 보이는 순간
해결할 수 있는 일마저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똘똘 뭉쳐 고난을 함께 헤쳐가려 했던 직원들도 리더의 겁먹은 모습을 본 순간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됩니다. 부장이든 과장이든 변명을 늘어놓거나 도망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겁한 사람을 요직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조직이 부패하는 원흉이 됩니다. 문제 앞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도망치고 싶고 두렵겠지요. 하지만 책임이 있으니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짓으로라도 좋으니 그런 용기를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성적인 번뇌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는 1년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는 합니다. 그들에게도 금전적인 문제나 인간관계 등 고민거리가 많았을 테지요. 하지만 이봐, 그 일로 죽지는 않았잖아. 살아있는 것만으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자신을 토닥이며 고뇌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성적인 번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마음을 어지럽혀선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며 성장해 나가는 존재니까요. 그러니 실패했다고 지나치게 애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미래로 눈을 돌려 새로운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맹견처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겠다는 집념에 가까운 투쟁심이 필요합니다. 일을 할 때는 이러한 근성과 투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영이란 것은 의지입니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결심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경영이란 것은 그야말로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 리더에게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다들 열심히 했으니 이번 결과는 어쩔 수 없다와 같은 마음으로는 조직의 그 어떤 것도 강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경영의 성패는 최고 경영자의 그릇으로 결정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아무리 회사를 번듯하게 만들고자 해도 개는 구멍을 파도 개딱지처럼 판다는 말처럼 그 규모는 경영자의 인간성, 즉 인간으로서의 그릇의 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경영 지식이나 스킬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그릇, 즉 스스로의 인간성과 철학, 사고방식, 인격과 같은 것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철학이나 종교와 관련된 책들을 머리맡에 쌓아놓고 잠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늦게 들어온 날이라도 한 페이지 정도는 읽고 자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념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날들이라고 자신의 반생애를 평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드높여 경영에 몰입하라 라는 말은 그야말로 경영의 진수 같은 말입니다. 기업의 실적과 경영자의 인격은 항상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경영에 매진할 생각이라면 우선 경영자인 자신의 마음을 드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실적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드높이는 일을 게을리한 경영자는 일단 크게 성공한다 해도 종국에는 몰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빠르면 10년, 늦어도 30년 안에는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인간은 한평생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격을 키워가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반복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인품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공부나 모임을 통해서 혹은 좋은 책을 읽고서 감명을 받았다고 해도 그때뿐입니다. 그 감명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야 비로소 그 울림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헬리콥터라면 프로펠러가 계속 돌아가야 하고 로켓이라면 추진력을 내는 에너지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결국 다시 땅 위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울림을 유지하려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항상 반성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인격과 인간성을 향상시키려면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경영자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보통 수준은커녕 결코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고된 수행을 통해 고매한 식견을 갖추어 큰 스님이나 노승으로 불리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인격을 쌓아 올렸다 해도 이를 유지하려면 계속 수행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그전으로 돌아와 버리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위대한지 아닌지는 과거에 쌓은 업적보다는 현재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반성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반성하는 것은 겸손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오늘 하루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진 않았는지, 건방을 떨진 않았는지, 혹은 비겁한 짓은 하지 않았는지 등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반성해야 합니다. 인간은 성공을 거두고 위로 올라서면 돈에 집착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허함을 잃고 점점 거만해집니다. 중국 고전에 겸손의 덕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허하지 않으면 행복이나 행운은 따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든 상관없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 말도 맞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를 짊어져야 하는 사람도 결국 당신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상의 위치에 있는 자가 올곧은 사고방식과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국민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일 또한 그렇습니다. 부장이든 과장이든 리더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한 후 성장 가도를 달리는 중이라면 겸허함을 잃지 말고 분수껏 행동해야 합니다. 몰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사고방식을
향상시키지 못한 탓입니다. 어느 해 겨울,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쳐 호수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오리떼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게 되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노인이 그 오리떼에게 먹이를 내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오리떼는 굶주리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온 후에도 오리들은 호수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리들은 노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며 그곳에 머물렀고 몇 년이 지난 후 또다시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쳐 호수가 얼어붙었습니다. 하필 그때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먹이를 잡는 방법을 모두 잊어버린 오리들은 결국 전부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소선은 대악과 닮았다라고 합니다. 작은 선함, 무책임한 선함은 커다란 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대악의 결과를 낳는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정은 대선이어야 합니다. 대선은 비정과 닮았다라는 말처럼 대선은 종종 애정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자는 일부러 자신의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온 새끼만 키우는 것은 언뜻 비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커다란 사랑입니다. 제가 말하는 애정이란 소선의 사랑이 아닌 대선의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것,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대악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스로의 성장뿐 아니라 부하 직원을 육성하는 것에도 부디 전력을 다하십시오. 자신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랫사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역량에 맞게 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 물론 그 역할을 소화해낼 만한 적임자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자네가 이 직책을 맡아주게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으니 그만큼 제가 항상 주시하면서 지켜봅니다. 반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만한 적임자가 있다면 업무를 맡긴 후에는 일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부하 직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공통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기업의 운명은 크게 달라집니다. 훌륭한 비전을 공유하고 이렇게 되고 싶다고 갈망하면 강한 의지력이 생겨나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으려는 힘이 솟아납니다. 이러한 꿈과 소망이야말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미션, 즉 사명입니다. 교세라의 경우 이 회사에 인생을 걸어준 사람들의 경제적 여유와 정서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세계 최고 기업이라는 비전을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업 후 3년째 되는 봄에 입사한 지 1년이 되어 겨우 업무를 익힌 직원들이 혈판장을 가지고 와서
장래가 불안하니 승진이든 상여금이든 장래를 보장해달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회사의 상황을 설명해도 결코 그 요구를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단판을 짓지 못해 제가 살고 있던 시형주택으로 데려가 3일 밤낮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설득했습니다. 언젠가 자네들이 요구한 것 이상을 들어줄 수 있도록 내가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하겠네. 그러니 나를 믿고 함께할 용기를 내주지 않겠나? 그러면서 내가 만약 자네들을 배신한다면 그땐 나를 없애도 상관없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겨우 사원들의 반발을 누르고 한숨 돌렸지만 실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존재 이유, 목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취직한 후부터 매달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에게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세운 후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마저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기업 경영이란 게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구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곰곰이 고심한 끝에 결국 경영자의 사적인 바람보다 사원이나 그들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기업 경영의 참된 목적과 비전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기술을 세상으로부터 평가받는다라는 본래의 목적을 버리고 교세라의 경영 미션을 전 사원의 행복을 물심양면으로 추구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없을 것 같아 인류와 사회의 진보 발전에도 공헌한다는 미션을 추가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영의 미션을 이렇게 바꾸자 그때까지 저를 괴롭혔던 모든 번민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거창한 미션을 위해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끈끈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일수록 사원들이 사장의 뜻에 따라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가능하면 회식 자리를 많이 마련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이 사람이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장이 다소 억지를 부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 끈끈한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것에 반한다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듯이 분위기가 엉클어집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골라내야 합니다.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모아놓는다고 손가락질 당할지도 모르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사장이긴 했지만 학식이고 뭐고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힘을 보태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다 함께 힘을 합쳐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할 마음이 통하는 부하 직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경영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려면 자신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직원들을 사랑하는 경영자라면 아르바이트 직원들마저 그의 뜻에 따라줍니다. 그런 회사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이끄는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리더는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조직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 이것은 리더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든 당신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지식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능력은 육체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표현 역시 잘 믿기지 않겠지만 그 말을 능력은 갈고 닦을수록 향상된다로 바꿔보면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갈고 닦지 않았기 때문에 멈춘 것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능력은 무한하다고 믿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내 능력을 향상시키자. 지금껏 깨닫지 못했지만 내겐 무한한 능력이 있다.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두고 노력하지 않았을 뿐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갈고 닦아보자.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내겐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믿어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끈질기게 노력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노력을 거듭하고 항상 창조적으로 생각하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겐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으니 변명을 늘어놓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가 회사를 세워 앞뒤 분간도 못하고 경영의 경자도 모른 채 경영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인간으로서 무엇이 올바른가에 따라, 즉 원리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99%는 세간에서 이렇게 했다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문명이 진화되면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에 길들여져 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하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니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나의 바깥에서 기준을 찾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자신뿐입니다. 너무 대담해서도 안 되고 너무 겁이 많아서도 안 됩니다. 너무 낙천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신중해서도 안 됩니다. 이 균형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중용, 즉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균형이란 양극단을 겸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대담하면서도 매우 세심하고 매우 배려심이 넘치는 한편 비정한 면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땐 무엇보다 이러한 마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실 도전이란 말 그대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격투기처럼 투쟁심을 동반한 겨루기를 뜻합니다. 도전하려면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용기 없는 사람,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도전이라는 말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금 도전이란 겨루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바버리즘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다소 야성적이고 야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명인이나 교양인은 그다지 도전에 걸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만인이 문명인을 정복한 역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것은 호전적인 게르만족이 침입해 왔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고 몽고족이 유럽까지 영토를 확장한 때도 있었습니다. 문명인과 야만인이 대립할 경우 지식이 풍부한 문명인이 한 수 위일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강한 투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만인이 승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해내고야 말겠다는 야만인의 본능에 가까운 탐욕과 투쟁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끊임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회사의 능력을 미래 진행형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세라가 아직 소규모 기업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직접 대기업에 수주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세라믹을 개발하고 있으니 그쪽 일을 맡겨주십시오 라고 요청해 보아도 이미 동업자가 있으니 그럴 수 없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신용도 없는 지방의 일개 중소기업이다 보니 그럴 때는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실력이 있습니다. 라고 허풍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런 건 가능하냐며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요청합니다. 6개월 뒤에 필요한데 가능하겠냐며 묻습니다. 이미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어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라며 수주를 받아 돌아옵니다. 개발 직원들에게 그 일을 내놓으면 그들은 이렇게 어려운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기겁합니다. 속으로는 다들 이게 말이 되나? 해본 적도 없는 걸 가지고 와서 무조건 하라고 하다니. 평소에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공명정대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그렇게 외쳐대더니 불가능한 걸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건 저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방편이라고 한다. 지금은 거짓말처럼 보일지라도 약속한 6개월 뒤에 부탁받은 걸 만들어내면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진행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 자신의 능력이 목표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그려보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공을 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미래 진행형으로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교세라는 지금껏 그렇게 외줄타기 하듯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회사의 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할 때는 현재의 능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팀과 회사가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믿고 시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일을 시작할 때 그와 관련된 시장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팔 것인가?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마음입니다. 무시무시할 정도의 의지와 열의가 필요합니다. 강렬한 의지, 강렬한 열의, 그렇게 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의지는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전해집니다. 성공은 바로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자신이 그려본 것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의지력은 자신의 영혼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 사업을 위해, 사원들을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해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영혼에서부터 강한 의지를 불태워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해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나모리 가즈오의 부러지지 않는 마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마치 수행을 하듯 경영을 한 듯합니다. 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으로서 가장 올바른 행위를 선택하려고 늘 궁리하며 마음을 놓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인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경영 철학을 보다 보면 경영자라기보다는 철학자 같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경영자일수록 철학자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철학이라는 것이 7살짜리 어린아이도 듣고 이해할 만큼 쉽고 단순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으로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라 라는 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철학을 마음에 품고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간다면 그러한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인간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 무슨 뜻일까요? 인간다운 선택, 인간다운 생각, 인간다운 말과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정체성이 대체 무엇이기에 인간다운 선택을 하려고 살아가면 누구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나모리 가즈오가 직접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 그가 생각한 인간다운 삶이란 크게 2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자연의 모든 동식물들처럼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겠죠. 이 기준에서 보자면 게으른 삶이나 불성실한 삶이나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삶, 낭비하는 삶은 인간답지 않은 삶이 됩니다. 2번째는 이타심입니다. 이타심은 이기심의 반대말이지만 재미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이타심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큰 이기심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인은 돈을 벌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적절한 가격에 먹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한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계를 알아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람의 이타심과 이기심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밀 기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이타심과 어느 정도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나온 행동인지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정확하게 판별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난세에는 영웅이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추대하고 따르기 쉬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낭중지추라는 말도 있지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입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어두면 송곳은 주머니를 뚫고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탁월한 사람은 아무리 숨어도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인간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경영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모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이나 고객들이나 경쟁자들이나 모두 알게 됩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은 인생을 잘 사는 법칙이지만 보상이 돌아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영리하게 빠른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이타심보다는 이기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선택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죠. 그것이 바로 근시안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결 유리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정적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삶입니다.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탁월한 정신과 바람직한 정신, 더 뛰어난 정신을 향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삶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신 혹은 이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쩐지 차갑고 냉정하고 인간답지 않은 면모를 상상합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이성적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 존경받는 위인이나 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시대를 앞서 나간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 하나하나의 뛰어난 정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인류 전체를 보면 인류는 정확하게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존경합니다. 문제는 힘있는 사회 지배계급이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뛰어난 정신과 탁월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진보는 언제나 정신의 진보였습니다. 오늘날 물질세계의 진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정신을 인류가 탑재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물질 문명은 어린아이 손에 들린 고성능 폭탄과 같을 것입니다. 뛰어난 정신, 탁월한 정신은 사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가 말했듯 인간으로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단순한 말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정신의 수준에 따라 그 선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먹을 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든 각자가 행복하게만 살면 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저급한 기준은 삶의 철학으로서 부적합합니다.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과학 문명을 현재 인류가 만든 것처럼
저는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뛰어나고 탁월한 철학과 정신을 미래에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